또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 한번 볼게요.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의 결정체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은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은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태워주고 에너지를 내게 하기 때문에 딱 드셨을 때 뭔가 바카스처럼 반짝하는 듯한 느낌도 더 나시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느낌도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경 비타민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산소 공급률을 증가시킨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액티를 제가 마시면서도 늘 감사한 부분이에요. 산소 공급률 증가. 우리나라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옥시 플러스. 옥시가 뭐예요? 옥시즌, 산소를 플러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자체를 높여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암 예방이 되고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벌써 끝났네요. 이제 액티바이즈를 보시면 지금 액티바이즈 드신 지 10분 만에 혈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린 영상이에요. 혈액이 보시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위에 보면 적혈구들이 다 덕지덕지 독소로 뭉쳐 있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액티를 마시면 10분 뒤에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각자 이제 잘 혈액이 맑아지는 것들을 바로 현미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혈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인당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각자의 혈관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꺼내서 이어보면 지구 2바퀴 반이라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 멀잖아요. 왕복으로 얼마나 걸리게요? 15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1인당.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어때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싱싱하죠? 너무 막 이제 잘 순환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60대는 벌써 혈관에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져 있고 혈관 내에도 사실은 노폐물이 혈전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혈관 단면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혈액 순환이 나는 안 돼, 뭐 대사가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혈관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막혀가기 때문에 태워주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액티바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비타민 B군은 사실 한 가지만 있을 때보다 이 8가지, 그래서 비타민 B8군이라 그러죠. 사실 비타민 B8군이 다 같이 있을 때 더 시너지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예 묶은 거예요. 비타민 B군으로 이들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끼리 다 딱 묶은 건데, 이 B8군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해조 추출물, 아까 세포의 문의 슈퍼키, 그 해조 추출물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과라나 추출물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과라나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과라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인삼처럼 뭔가 체력을 보충해주고 자양강장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통용되는 과라나라는 식물이죠. 근데 위장 간의 점막을 자극하지가 않고 흡수가 돼서 더 좋은 이제 결과들을 내는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과라나가 결합 카페인이다. 그래서 카페인 함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과라나의 결합 카페인이란 뜻이 사실은 이런 항산화 물질들과 결합이 된 카페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결합 카페인인 항산화 성분이 사실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카테킨이나 탄닌, 사포닌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보더라도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저도 액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액티를 한 통만 처음에 통관이 안 돼서 들어왔을 때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지가 이해가 가는 게 또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차에 많은 카테킨, 요즘 카테킨은 근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된다고 많이들 따로 이제 드시기도 하셨죠. 근데 카테킨은 발암 억제, 동맥경화나 혈압 상승 억제, 혈전 예방, 항바이러스, 항비만 너무 원하시죠? 항당뇨, 항균, 해독작용, 소염, 충치 예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장내 세균총의 정상화까지 시켜주는
그래서 사실 항비만이 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군집의 생산과 개시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노화되는 혹은 암세포로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을 딱 멈추게 한다는 거죠. DNA 손상을 저지한다. 그래서 이 카테킨 같은 경우에 이런 수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카테킨. 그리고 탄닌 같은 경우 해독작용. 여기서 알칼로이드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담배 필 때 나오는 니코틴 이런 것들을 좀 알칼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금속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서 알칼로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배출을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M3종을 드시고 갑자기 이상하게 담배를 끊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 고객들 중에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모르겠는데 맛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액티가 이런 많은 역할을 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 뭐 지열 작용, 소염 작용. 액티가 목이 물린데 이렇게 갑자기 이게 막 많이들 바르시고 제 소비자가 저를 알려줬어요. 오히려 이게 뭘 발라도 안 됐는데 액티를 바르니까 대박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봤더니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이런 탄닌의 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탄닌의 작용으로 뭔가 소염 작용이 강력하게 됐다. 그리고 사포닌, 인삼에 풍부하죠. 이 사포닌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죠? 인삼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포닌. 사포닌 들어가 있는데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대사계,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제 또 들어가는데 사실 액티바이즈가 이 비결합 카페인과 카페인의 분류가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섭취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체에 들어와서 한 8시간 동안 쭉 이 정도의 이제 농도로 흡수가 되고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을 야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결합 카페인 어떤가요? 마시자마자 그냥 10분 만에 바로 피크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갔을 때 더 극한의 피로도를 느낀다. 그리고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액티바이즈 3스푼에는 결합 카페인으로서 30m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30mg.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우리 공개의 그룹장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나 뭐 아니면 뭐 정말 바닐라떼 이런 것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한 잔씩 이렇게 드실 텐데 보세요. 파스쿠치 보면 1위 196mg. 우리 거의 액티바이즈 20스푼을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스푼 한 번에 드시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파스쿠치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이 평균으로 여기 밑에 7, 8, 9위는요 사실 원샷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샷으로 따지면은요 다 한 150에서 200mg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에서 200mg 정도의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드신다? 3, 4잔씩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인이 굉장히 몸에 중독을 야기하고 신경계도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건데 카페인 함유량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더위 사냐 이거 맛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여러분 30mg 들어가 있어요. 30mg 카페인. 우리 애기들이 먹으면 그냥 카페인 30mg 바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데 액티는 왜 한 스푼만 넣으려고 해도 덜덜덜 이렇게 많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액티바이즈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루 섭취량. 하루 섭취량은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어떻게? 미니멈으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사람마다 다 세포의 건강 상태가 똑같은가요? 식습관이 똑같은가요? 비만도가 똑같은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섭취해야 되는 필요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셨을 때 권장 섭취량이라고 말을 한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조금 필요할 만한 최소 이 정도는 드셔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권장 섭취량이고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상한 섭취량이죠. 그래서 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어떠한 양을 드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비타민 BC는 어때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사실 없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오히려 이제 과다하게 이제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방광이나 요도를 오히려 해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를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다른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이 상한 섭취량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나이아신 부작용의 진실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이거 직접 이제 성분 문의를 한 거예요. 본사에, PM 본사에 제가 이때는 파워 칵테일이라고 쓴 것 같아요. 나이아신 30mg이라고 들어가 있는 표를 봤는데,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들어가냐, 아니면 뭐 나이아신 니코틴산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답변이 뭐라 그래요? 파워 칵테일이나 뭐 액티바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내에 나이아신은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아신 아미드 형태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실제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은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죠. 니코틴산으로 분류가 되고,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니코틴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과량이 들어가면 부작용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거죠. 근데 니코틴산 아미드의 상환 섭취량 같은 경우는 1000mg이에요. 1000mg. 1000mg 어때요? 액티바이즈 30mg을 30번 먹으면 그래도 상한 섭취량에 부족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괜찮다. 하루에 한 통 드셔도 괜찮은 섭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누가 한 통씩 먹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 파트너가 갑자기 실험해 보셨더라고요. 한 통. 한 통을 제가 괜찮다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아신의 부작용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 치료 시에는 또한 이 나이아신을 사실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100배를 섭취를 많이들 시켰다는 거죠. 과거에도 참고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조현병이나 ADHD, 암, 당뇨, 뭐 쭉쭉쭉 이런 관절염 이런 병들이 다 치유가 많이들 이제 됐었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참고 문헌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나이아신을 고용량으로 조금 썼죠. 이 책에서 고용량으로 나이아신을 투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이아신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비타민으로 뭐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방을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약이 있기 때문에, 또 제약회사와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뭐 대체의학적인 부분, 비타민이나 미네랄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이제 암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많이들 아실 거고, 또 발달장애 아동은 실제로 뇌의 산소 포화도가 1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포화도 자체를 높여줘서 뇌세포를 재생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왼쪽 뇌를 살려주세요라는 책에도 또 나와 있죠. 독일의 산소 주스를 마시고 90% 이상 아이들이 다 좋아졌다라고 아예 책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